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제5번째 단원 시간과 공간 2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림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옳은 학생만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학생 A를 보시면 모든 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해 라고 해놨죠. 네, 맞았죠. 모든 관성계 자체에서의 독립적인 물리법칙은 언제나 동일하게 성립하여 대신에 서로 다른 관성계에 대해서는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학생 B를 보세요.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일정해. 맞았죠.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이 클수록 물체의 상대론적 질량은 커져라고 해놨습니다. 맞았죠. 네, 상대론적 질량은 정지 질량보다,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정지 질량보다 크지요. 그렇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다음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을 설명한 것인데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타고 있는 고유 길이가 L인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한답니다. 고유 길이 관찰자 B에 대해서 고유 길이가 L이에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어떻게 가죠? 느리게 가죠. 시간 팽창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어떻게 해요? 짧아진 것처럼 보이죠. 순식간에 지나니까 상대적 길이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A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A의 관성계에서 B의 상대론적 질량은 B의 정지 질량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검출기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과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입니다. A의 관성계에서요. 자, 그러면 3번이요.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고요. 이 우주선에 관찰자 B가 타고 있어요. 관찰자 B가 타고 있어요. 우주선은요 0.6c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여기가 광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검출기예요. 이게 검출기예요. 밖에 관찰자 A가 있어요.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T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럼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는요. 광속 곱하기 시간 해주면 이게 거리가 되죠. 요 거리 따라서 C 곱하기 T. 네, 맞았습니다. 이은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C보다 작다? C지요. 빛의 속력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B의 관성계에서 얘가 붙답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보다 작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 얘 입장에서는 검출기가 광원 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따라서 시간은 얘가 본 시간이 T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다가와서 검출이 될 테니까 시간 T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점 PQR은 우주선상의 한 점이고 라고 해놨어요. 우주선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쪽으로 가요.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P예요. PQR. B가 우주선 안에 있고요. A는 밖에 있어요.
그래놓고 A의 관성계에서 P와 Q를 잇는 직선은 우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다. 즉 이쪽 방향과 나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는 A, B의 관성계에서 A와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길이, Q와 R 사이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A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길이는 L1이래요. A가 봤을 때 얘는 L1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Q와 R 사이의 거리가 니은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A가 봤을 때. 그럼 B가 봤을 때 P와 Q 사이는 기역으로 되어 있고요. B가 봤을 때 Q와 R 사이가 L2래요. 얘가 봤을 때가 L2예요.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L1이냐, L1이냐.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L1이냐. 잠깐만요. 고유 길이라고 하면은 운동하고 있는 걸 찾아야 되죠.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걸 나타낸 거니까 PQR이 지금 운동 PQR이 누구 기준으로 정지해 있죠? B 기준으로 정지해 있어요. 그렇죠? 요 B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PQR이 정지해 있으니까 고유 길이는 얘가 봤을 때의 길이죠. 됐어요? 자, 그럼 얘가 봤을 때의 고유 길이는 광속에다가 B 관성계에서 측정한 길이니까 그게 지금 기역이란 말이에요. PQ. 따라서 고유 길이는 기역이에요. 기역. 기역이 고유 길이에요. L1이 아니라. 틀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니은. 기역은 L1보다 크다 했거든요. 얘가 봤을 때 줄어든 거리가 L1이니까 실제로는요, L1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기역은 L1보다 커야 돼요. 니은 맞았네요.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은 L2보다 작다 했거든요. 얘가 봤을 때의 길이가 요게 L2였어요. 그쵸? 그럼 A가 봤을 때 요 길이는 변함이 없죠. 운동 방향이 수직 방향이니까. 따라서 니은은 바로 L2라는 얘기죠. 근데 L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선,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선이 0.7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B가 탄 우선이 0.7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대요. 얘가 B가 이렇게 타고 있고요. 여기가 광원. 자, 여기가 광원. 그 다음에 여기가 거울. 요놈이 거울. 즉, 빛이 갔다가 반사돼서 온다는 거죠. 자, 얘가 0.7c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A는 밖에 있어요. 자, 요거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T0래요. 왕복 시간이 T0래요. 즉, 광원에서 거울까지 왕복한 시간이 T0. 누구를 기준으로요? B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 기준으로.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B가 봤을 때는 빛은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쵸? 근데 A가 봤을 때 빛은요,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죠. 왜요? 얘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A가 봤을 때는.
됐어요? 우주선이 또 앞으로 지나가면 여기에 광원이 놓여 있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앞으로 가면 여기가 광원이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되니까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억.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C다. C 맞았죠? 니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도달할 때까지 이 빛의 경로 길이는 2분의 1 CT0보다 작다? 길이요. 경로 길이는 이거 C 곱하기 T0가 경로죠. 경로 길이죠. 그쵸? 이해가 가세요? 빛의 경로. 그럼 거울의 빛이, 이게 왕복거리야. 그러면 빛이 거울에, 광원에서 거울까지 간 거는 여기서 2분의 1 해주면 이게 B 기준으로 했을 때의 거리란 말이에요. 요거 길이. 수직거리. 그런데 얘는 대각선이니까 이거보단 커야 되죠.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요 길일 때 T0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되면 T0보다 커야 되죠. 시간 팽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6번에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빠르기로 여기가 광원 있고요. 이게 광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래요. 그 다음에 B가 바로 광원 아래에 있어요. A는 밖에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이쪽이 동그라미 A, 이쪽이 동그라미 B.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겠죠. 그다음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검출기 P, 광원, 검출기 Q를 있는 직선과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얘 기준으로 PQ에 동시에 도달하니까 이 길이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표는 A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A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광원에서 P까지 가는 게 T1, 광원에서 P까지 가는 게, Q까지 가는 게 T2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T1이 T2래요. 즉 이게 더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는 얘기죠. A 기준으로. 그쵸? 그럼 검출기까지 기준이 빛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상대적으로 멀어졌다는 얘기는 광원에서 나간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기까지 길어졌다는 얘기니까 요 놈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도망가면 상대적으로 얘가 A가 봤을 때 거리가 길어진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우주선은 A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A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죠. 왜요? 길이 수축은 동일하게 일어나니까, 같은 비율로 일어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B의 기준으로 동일하니까 A가 봤을 때 우주선이 통째로 움직이니까 수축되는 비율도 동일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이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A다. 맞았죠? 디귿.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여기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2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T2보다 커야 되죠. 이건 A 기준이니까. 그쵸? A 기준으로 T2니까 그거는 길이 수축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실제는 얘가 봤을 때 길이는 더 긴 것처럼 되니까 커야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 거울 광원 Q는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선이 거울 우선이 P, 거울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5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 관성계에서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거울에서 반사되어 P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A 관성계에서입니다.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거울에서 반사되어 PQ에 동시에 도달하니까 거리는 같다는 얘기죠. A 기준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려야 될까요? 얘가 0.5c로 가요. B가 안에 있고요. A가 있는데 밖에 거울이 있어요. 이거 거울이고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관성계에서 A가 봤을 때입니다.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거울에서 반사돼 가지고 동시에 도달한 거예요.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P와 Q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는 것도 동시에 반사된다는 거죠. 그쵸? 동시에 반사돼야 돼요. 따라서 P와 Q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가 되는 거고, 이게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B에서 봤을 때도 동시에 도달한 거고, 그쵸? 그럼 PQ에서 대문자로 되어 있군요. PQ에서 방출된 빛은 B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옳은 거 찾는 겁니다. P와 Q에서 방출된 빛은 거울에 그럼 동시에 반사되는 거 맞았죠? A에서 거울 반사는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반사됐으니까 B 관점에서도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는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니은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동시에 도달했는데 B가 봤을 때는요. B가 봤을 때 거울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P에서 방출된 빛은 거울까지 가고, 그러면은 거울이 빛이 오는 방향 쪽으로 가는 거고, 빛은 이렇게 오는데 거울은 뒤로 가는 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뒤에 오는 거고, 따라서 뒤에 오는데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P에서가 아니라 Q에서 먼저 방출이 돼야 되죠. 그쵸? 거울이 뒤로 가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해놨거든요. 거울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 거예요. 반사된 빛이 Q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선 입장에서는 Q가 빛 쪽으로 나가는 거죠. 따라서 동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Q에 먼저 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이거 좀 바꿀까요? 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관찰자 C에 대해 정지해 있는 기준선 PQ를 입자 A, B가 각각 0.9C, 0.7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여 진행됩니다.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A가 가는데 0.9C의 빠르기로 Q까지 가고요. B는요 0.7C의 빠르기로 Q까지 가요. 거리는 L이래요.
등속도 운동을 하여 진행됩니다. C의 관성계에서 C는 밖에 있는 사람 얘입니다. 얘가 C예요. C의 관성계에서 P와 Q까지 거리는 L. 정지 에너지는 A와 B가 같답니다. 정지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는 정지 에너지는 M, A의 질량 곱하기 C의 제곱, 즉 0.9C 요거의 제곱이고, 그쵸? 그 다음에 B는요, M, B의 질량 곱하기 0.7C의 제곱이에요. 이게 두 개가 같답니다. 얘가 봤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 거리는 L보다 작다 해놨거든요. A 관성계에서는 길이 수축이라니까 맞았죠? 니은 B의 관성계에서 P를 통과한 순간부터 Q를 통과한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얘 입장에서는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럼 C가 봤을 때의 거리는, 시간은 L 나누기 시간 0.7C예요. 그쵸? 근데 얘 입장에서는 L이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작아야 되죠.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틀렸죠? 디귿 C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 상대론적 질량은 MA가 MB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 조건에서 이게 같아야 돼요. 상대론적 질량. 자, 그럼 물체의 속력이 클수록 상대론적 질량은 커진다 그랬죠. 질량은 팽창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C 관성계에서 봤을 때 속력은 A가 크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정지 질량이고. 이해하세요? 따라서 A와 B가 같으니까, 정지 에너지가 A와 B가 같으니까 상대론적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는 거예요. 정지 질량은 지금 정지 에너지는 같다고 했으니까. 그쵸? 정지 에너지는 MA와 MB가 같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론적으로는 요놈이 커지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핵반응 후 입자들의 전해량과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보존되지 않는답니다. 핵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각각 M1과 M2이고, 반응 전 M1, 반응 후 M2.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바로 M1 빼기 M2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있는 대로 찾아봅시다. 기억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은, 즉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다. 맞았죠? 니은 핵반응에서 결손된 질량은 바로 M1 빼기 M2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 즉 에너지는 M1 빼기 M2에다가 광속의 제곱. 근데 플러스라고 해놨네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은 양전자 단층 촬영에 대한 설명인데, 양전자 단층 촬영 PET는요, 방사성 의약품에서 방출되는 양전자를 이용하여 암을 진단하는데, 환자의 몸에 주입된 방사성 의약품에서 방출된 양전자는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면서 두 개의 감마선을 방출하고, 이를 쌍소멸이라고 한답니다.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서 없어지면서 감마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쌍소멸이라고 한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 PET는 쌍소멸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 방출된 감마선을 이용해 영상을 재구성하여 암세포의 분포를 진단한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 보기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상대론적 질량은 크다. 맞았죠? 니은 핵반응에서는 기은에 의해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맞았죠?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에너지가 0이다. 동그라미 디귿 감마선, 이거 에너지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11번입니다. 가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88, 226, 그쵸? 여기에 Rn 86에 222로 됐대요. 그러면 이 X가 뭐예요? 88에서 86으로 됐으니까 여기가 2, 226에서 222로 됐으니까 여기에 4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5.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온대요. 나번은요, Y에다가 H1 3짜리가 돼서 X가 나온대요. X라면 2, 4짜리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 1이어야 되고 4니까 1이어야 돼요. 4니까 1인데 여기 하나 더 있네. 중성자 0, 1. 0, 1 있으니까 이거 5죠? 그럼 여기가 2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냐면은 12.8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온대요. 자, 가봅시다.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됐으니까 핵분열 맞죠? 니온 기억 맞았고, 니온 중성자 수는 X가 Y보다 크다. X의 중성자 수 얼마예요? X의 중성자 수 2, Y의 중성자 수는 1이죠? 2 빼기 1하니까. 그러니까 X가 Y보다 작아야 되죠. X가 Y보다 커야 되죠. 틀렸습니다. 니온. 디귿. 질량 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니까 에너지가 이게 더 많이 나오죠? 따라서 나가 큽니다. 기억만 맞아서 1번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핵융합로 K스타에 대한 설명입니다. K스타는 국내에서 개발한 핵융합 연구장치로 세계 최초로 1억 도씨 이상의 고밀도 플라즈마를 1.5초 동안 유지했답니다. 수소 원자핵들이 핵융합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태양보다 중력이 매우 작은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태양 중심 온도의 7배인 1억 도씨 이상의 고밀도 플라즈마를 유지해야 한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여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즉 핵융합 과정에서는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이 반응해서 큰 원자핵으로 생성되는 거 맞았죠? 융합이니까. 니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는 핵융합 과정에 의해 에너지를 발생해요.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이죠.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양성자 수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보다 작은 거 맞죠? 수소는 1, 헬륨은 2니까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